가을비가 차갑게 내리는 묘지. 8살 소년 한서준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두 팔로 껴안고 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작은 품 안에는 금색 트로피가 빗물에 반짝인다. 아빠, 나 대상 받았어. 진짜 1등 했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꿈에서도 안 왔어? 아빠. 그때 서준이 심하게 기침을 한다. 1번, 2번, 3번. 멈추지 않는다. 작은 몸이 앞으로 쓰러질 듯 휘청인다. 트로피를 너무 세게 껴안아 손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바로 그 순간 검은 우산을 쓴 노부부가 다가온다. 한태준 회장과 아내 정수진이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한지훈의 기일이다. 서준이 고개를 든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정수진의 우산이 바닥에 떨어진다. 지훈아.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 눈매, 입매, 고개를 까딱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들과 똑같다. 묘비에는 분명히 쓰여 있다. 고인 한지훈.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 누구니? 한서준이요. 8살이에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비서실장 양기석이 급히 다가와 서준을 떼어놓으려 한다. 하지만 태준이 손을 든다. 잠깐. 태준은 서준과 묘비를 번갈아 본다. 8년 전 지훈이 떠난 후 태어난 아이. 수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서준의 손을 잡았다. 피 묻은 작은 손. 다쳤구나. 양기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새벽 5시 김혜린 떡방앗간. 예린이 쌀가루를 치대며 떡을 빚는다. 손목에는 힘줄이 튀어나와 있고 손에는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가득하다. 벽에는 서준이가 받은 상장들이 빼곡하다. 미술대회 대상, 그림 그리기 금상, 사생대회 대상. 하지만 진열대의 떡은 반도 팔리지 않았다. 어제 만든 떡이 그대로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예린이 앞치마를 급히 털고 문을 연다. 집주인이 서 있다. 예린 씨, 이번 달도 월세 또 밀리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만. 제발이요. 서준이 병원비 때문에. 그건 저도 아는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문이 닫힌다.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다. 조용히 운다. 오전 10시 초등학교 운동장. 아버지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뛴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서준이만 벤치에 혼자 앉아 트로피를 꼭 껴안고 있다. 서준아, 엄마 안 오시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묻는다. 엄마는 떡 만드느라 바빠요. 서준의 목소리는 작다. 친구 하나가 다가온다. 서준아, 축구할래? 서준이 일어나 뛰려고 하는데 몇 걸음 못 가 숨이 찬다. 멈춰선다. 에이, 서준이는 맨날 아프잖아. 다른 애랑 하자. 아이들이 떠난다. 서준은 다시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낸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 하늘에 있는 아빠. 아래에서 손 흔드는 자신. 같은 시각 학교 앞 골목. 검은 승용차 안에서 정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눈물이 흐른다. 귓볼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입술을 안으로 깨무는 모습, 모두 지훈의 습관이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한다. 여보, 그 아이. 정말 지훈이 닮았어요. 오후 12시 학교 급식실. 서준이 친구들과 줄을 선다. 쟁반을 받아든다. 순간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에서 쟁반이 떨어진다. 쨍그랑. 서준아. 친구들이 소리친다. 서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배를 움켜쥔다. 아파. 엄마. 삐용삐용 구급차가 온다.
정수진이 차에서 내려 급히 달려간다. 하지만 구급차 문이 닫힌다. 수진은 자기 차로 뛰어가 구급차를 따라간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온다. 심각한 표정이다. 보호자분이세요? 예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다. 네, 제가 엄마예요. 신장 기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도 구석, 수진이 이 대화를 듣고 있다. 가슴이 무너진다. 3일 후 병원 상담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투석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어머님은 과거 신장 질환 이력이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다른 가족 중에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저희는 둘뿐이에요. 예린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그날 저녁 떡방앗간. 비 오는 오후 문이 열리고 태준과 양기석이 들어온다. 예린이 떡가루, 아니 쌀가루를 급히 털어낸다. 묘지에서 본 아이 여기 아들 맞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다. 죄송합니다. 서준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돈이 목적이면 솔직히 말하세요. 유명한 집안 찾아가서 손자 행세하면 뭐라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린이 외친다. 서준이 아빠가 정말 한지훈 씨예요. 예린은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다. 사진들을 꺼낸다. 지훈과 예린이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편지를 펼친다. 예린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꼭 지킬게.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해. 지훈의 필체다. 태준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양기석이 끼어든다. 회장님, 요즘 이런 식의 조작이 흔합니다. 사진도 편집하고 편지도 필체 따라 쓸 수 있죠. 태준이 하얀 봉투를 꺼낸다. 묵직하다. 이걸 가져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예린은 봉투를 밀어낸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서준이는 정말 손자예요. 그것만은 제발 믿어주세요. 태준은 봉투를 집어넣고 돌아선다. 문이 닫힌다.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 태양그룹 회장실 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본다. 기석. 네, 회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 DNA 검사는 해봐. 정식으로. 결과를 내가 직접 보겠어. 양기석의 얼굴에 긴장이 스친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양기석 사무실. 두꺼운 봉투가 도착한다. 양기석이 문을 잠그고 뜯는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직계열 연관계 일치 마이너스 한태준 한서준 99.98%. 이럴 수가. 양기석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린다. 진짜 손자라면 내 자리는 끝이야. 회장님 곁에 저 손자만 남게 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양기석이 컴퓨터를 켠다. 서류를 스캔한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인다. 직계열 연관계 일치 삭제 직계열 연관계 불일치 99.98% 삭제 유전적 연관성 없음. 조작된 서류를 출력한다. 원본 도장을 스캔해서 붙인다. 완벽하다. 양기석은 진짜 서류를 찢어 분쇄기에 넣는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든다. 직계열 연관계 불일치. 유전적 연관성 없음. 양기석이 고개를 숙인다. 역시 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한참 서류를 들여다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친다. 그렇군. 됐어. 저 모녀와는 이제 끝이야. 양기석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진다. 2주 후 병원. 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가 말한다. 예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든다.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하나씩 누른다. 여보세요, 나 예린이야. 혹시, 미안,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뚝, 전화가 끊긴다.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 모두 같은 대답. 예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린다. 고개를 떨군다. 같은 시각, 병원 행정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제 아들 검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발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DNA 검사 결과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규정상 안 됩니다. 예린이 돌아선다. 그날 밤 11시. 예린이 다시 병원에 온다. 행정실 불이 꺼져 있다. 주변을 살핀다. CCTV를 피해 움직인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손전등을 켠다. 서류 캐비닛을 하나씩 연다. 한서준. 있다. 파일을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친자 검사 결과서 한태준 한서준 직계열 연관계 99.99% 일치. 예린의 눈이 커진다. 손이 심하게 떨린다. 역시 내가 맞았어. 예린은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서류를 원위치시키고 빠져나온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로비. 예린이 뛰어들어온다.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경비원이 막아선다.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정수진이 나온다. 사모님, 예린이 달려간다. 제발 도와주세요. 증거가 있어요. 서준이가 정말 손자라는. 예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따라오세요. 회장실. 수진이 문을 벌컥 연다. 여보, 이거 봐요. 태준이 고개를 든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민다. 예린이 찍은 DNA 서류 사진. 태준이 서랍을 열어 양기석이 준 서류를 꺼낸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는다. 하나는 일치, 하나는 불일치. 같은 날짜, 같은 검사기관. 이게 무슨... 태준의 손이 떨린다. 양기석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태준이 인터폰을 누른다. 양기석, 당장 내 방으로 와. 5분 후, 양기석이 문을 연다. 부르셨습니까? 태준이 두 서류를 책상에 던진다. 이게 뭐냐? 양기석이 서류를 본다. 순간 얼굴이 굳는다. 이건 병원 측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조작한 거잖아. 회장님, 오해입니다. 내 아들의 아이를, 내 손자를. 태준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운다. 당장 경찰 불러. 경호원들이 들어온다. 양기석이 뒤로 물러선다. 회장님, 잠깐만요. 양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8년 전 누가 은폐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에 회장실이 얼어붙는다. 8년 전 그날 누가 조용히 처리해라고 했습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양기석이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낸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 녹음. 없던 일로 해 조용히 묻어 검찰에 제출하면 경호원들이 양기석을 붙잡는다. 저만 당할 수 없습니다. 양기석이 끌려나간다. 회장실에 정적이 흐른다. 태준은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내가 지훈이를 죽인 거야. 8년 전 가을 공원.
대학생 지훈과 예린이 벤치에 앉아 있다. 지훈아, 이거. 예린이 봉투를 건넨다. 임신 진단서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지훈이 예린을 껴안는다. 결혼하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이 공원길을 걷는다. 손을 꼭 잡고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어이 아가씨. 남자가 예린에게 손을 뻗는다. 지훈이 예린을 뒤로 숨긴다. 죄송하지만 지나가 주세요. 남자가 지훈을 민다. 지훈이 남자를 살짝 밀어낸다. 남자가 중심을 잃는다. 계단 가장자리. 남자가 굴러 떨어진다. 쿵, 쿵, 쿵. 피가 흐른다. 예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예린아, 예린아.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아빠, 나 사람 죽인 것 같아요. 현재 서울 외곽 작은 도시 69세 한만복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본다. 8세 남아 생명위기, 신장 공여자 찾아. 사진 속 예린을 보는 순간 만복의 손이 떨린다. 저 사람. 8년 전 그날 밤 만복이 낡은 서랍을 연다. 먼지 쌓인 USB를 꺼낸다. 8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 만복의 아내가 묻는다. 여보, 그거 왜 또 꺼내요? 이제라도 해야 해. 그 아이 때문에. 만복이 고속버스를 탄다. 병원 앞 골목. 만복이 예린을 기다린다. 예린이 나온다. 피곤한 얼굴. 저기요. 예린이 돌아본다. 저 8년 전 한강공원 관리실에서 일하던 한만복입니다.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만복이 USB를 꺼낸다. 8년 전 그날의 진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양기석이란 사람이 당신과 아이를 계속 위험에 빠뜨렸어요. 예린이 USB를 받는다. 무전 녹음이 있어요. 제가 본 것들. 양기석이 증거를 어떻게 없앴는지. 왜 이제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인다. 조심하세요. 양기석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병원. 예린과 수진이 USB를 듣는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본부, 여기 한만복입니다. 공원 5번 출입구. 남성 1명, 여성 1명 쓰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 없어. 목격자 없음이라고 써. 양기석의 목소리. 하지만 들은 대로 해. 여자는 없었어.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는다. 이어지는 전화 녹음. 아빠, 나 사람 죽인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 괜찮아. 아빠가 없던 일로 만들 테니까. 태준의 목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현재 시점으로 검찰이 움직인다. 양기석이 조사실에 앉는다. 회장님이 모두 다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정. 태준이 선다.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다. 피고인 한태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바로 그때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나온다. 지금 상태가 너무 위험합니다. 신장 공여자가 없으면 오늘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 안. 서준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다. 희미하게 눈을 뜬다. 엄마. 예린이 손을 잡는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죽는 거야?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 다들 우는 걸 봤어. 서준이 작은 손으로 예린 손을 꼭 잡는다. 엄마, 나 아빠 보러 가도 돼? 예린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안 돼. 안 돼.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
태준이 벽에 기대 앉아 있다. 간수가 온다. 한태준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류를 건넨다. 신장공여 적합성 검사 결과 마이너스 일치. 태준의 눈이 커진다. 제가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꽉 쥔다. 하겠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병원 옥상 밤. 예린이 난간에 기대 서 있다. 아래를 내려다본다. 어두운 밤. 손에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이 쥐어져 있다. 엄마 사랑해라고 쓰여 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진다. 예린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보호자님,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여자는 예린은 휴대폰을 쥔 손을 떨구며 서준이의 그림을 꼭 쥐고 주저앉아 오열한다. 수술 당일 교도소 차량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휠체어에 앉아 나온다. 복도에서 예린이 무릎을 꿇는다. 아버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태준이 휠체어를 멈춘다. 저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반드시 살릴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다. 빨간 불이 켜진다. 수술 중 대기실에서 수진과 예린이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는다. 시계 초침 소리만 흐른다. 6시간, 7시간, 8시간. 수술실 문이 열린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온다. 수술 성공입니다. 예린이 그 자리에 무너져 온다. 수진이 예린을 끌어안는다. 2년 후 교도소 정문. 태준이 걸어 나온다. 첫날 태준은 한 집을 찾아간다.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집이다. 제 아들의 잘못으로 고인이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는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3개월 후 큰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린다. 지훈만석 어린이 희망 재단 개관식. 태준이 리본을 자른다.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이 박수를 친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들 지훈의 이름으로, 그리고 10년 전 돌아가신 최만석님의 이름으로 이 재단을 세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준이처럼 아픈 아이들이 돈 없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엄마들이 혼자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로비. 큰 그림이 걸려 있다. 서준이 그린 그림이다. 하늘에서 지훈이 미소 짓고 아래에선 태준이 아이들 손을 잡고 있다. 그림 아래 서준의 글씨.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나처럼 아픈 친구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그림 전시회. 재단 한쪽에서 한서준 희망 그림전이 열린다. 서준이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늘을 그리면 아빠가 보여요.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든다. 기자가 묻는다. 서준군, 꿈이 뭐예요? 아픈 친구들한테 그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그림 그리면 아프지 않거든요. 재단 사무실. 태준이 예린에게 명함을 건넨다. 김예린 지훈만석 어린이 희망재단 이사. 예린 씨, 이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가요? 저는 떡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이 재단에 필요한 진짜 자격입니다. 수진이 예린의 손을 잡는다. 이제 가족이에요. 재단 주방. 수진과 예린이 함께 떡을 빚는다. 서준이 좋아하는 송편이죠? 네, 어머님. 두 사람이 웃는다. 아픈 아이들이 주방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할머니, 우리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 다 같이 만들자.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온다. 개관식에 온 특별 손님. 10년 전 사고 피해자의 부인이 태준에게 다가온다. 회장님,
재단 이름에 제 남편 이름도 넣어주셨다고요? 태준이 고개를 숙인다. 두 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부인이 태준의 손을 잡는다. 눈물을 흘린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남편이 기억되니. 저녁, 공원 벤치, 노을이 지는 공원. 태준과 서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손을 꼭 잡고 있다. 서준아, 내 할아버지. 이제는 내 곁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구나. 서준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본다.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착한 사람이에요. 멀리서 수진과 예린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이제 시작이네요. 수진이 말한다. 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예린이 답한다. 마지막 장면 마이너스 다시 묘지. 다시 묘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비가 아닌 햇살. 혼자가 아닌 가족 넷이 함께. 묘비 앞에 꽃이 놓여 있다. 그리고 트로피 2개. 하나는 10년 전 낡은 트로피. 하나는 새로 받은 트로피.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 대상 한서준. 서준이 묘비에 손을 댄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랑 매일 같이 있어. 서준이 웃는다. 그리고 나 다른 아픈 친구들 도와주고 있어. 아빠처럼 착한 사람 될 거야. 태준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네 사람이 묘비 앞에 선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온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노랗게 흩날린다. 사랑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다.